앵커리의 똑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임영웅 리사이틀의 티켓팅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두근두근 하시면서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공지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죠. 11월 20일 오후 8시에 임영웅 리사이틀 티켓팅이 예고가 됐습니다. 다들 걱정들도 하시면서 그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연말 콘서트 티켓을 사전 예매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의심 문자 메시지가 등장을 해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제보가 확산이 됐는데요.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티켓 예매와 관련된 스미싱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이 온라인에 확산이 됐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 한 제보자분이 잘 모르는 분들은 저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링크를 누르실 것 같다. 주의하시라면서 그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캡처해서 올렸습니다. 이후에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일반 티켓 예매 안내처럼 공연 일시, 장소, 좌석 등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고 사전 예약을 통해서 바로 예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문의를 할 수 있는 네이버 톡톡 주소 링크가 적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링크에 접속을 하시면 사전 예약 구매가 가능한지 이제 기자분이 문의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원하는 날짜와 좌석을 묻고 가격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는데 티켓 예매 사이트처럼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핏 보면 진짜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주면서 지금 선착순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시에 판매는 종료가 된다 라면서 구매를 유도하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알려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요. 연말 콘서트 티켓이라고 써있고 임영웅과 함께하는 2024 리사이틀 콘서트라고 하는 제목이 뜨고요. 지난번에 스페셜 땡스 투 비디오 연애편지 그 임영웅 아티스트 유튜브에 올려져 있던 상암 콘서트의 연애편지를 불러주는 영상이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리고 2024, 2025 콘서트 안내라고 하면서 하단에 보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상암 콘서트를 영화화했던 I am here the 스타디움의 포스터를 마치 콘서트 포스터인 것처럼 두고 그 다음에 다른 가수들의 포스터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다 틀립니다. 그렇지만 티켓 예매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속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짜로 티켓 예매를 할 수 있는 일반 사이트로 오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임영웅 아티스트의 임영웅 리사이틀 연말 콘서트 티켓 예매는 11월 20일 오후 8시에 예정이 돼 있고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마치 선착순으로 이분들한테 특전을 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국민일보의 단독 기사로 떴었는데 카페에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콘서트 티켓 관련 보이스피싱과 사기 피해 안내라고 해서 지금 콘서트 티켓 사전 예약과 관련돼서 발송되는 문자가 있는데 이거는 콘서트 주최 측에서 발송하는 문자가 아닙니다. 문자에 첨부된 링크를 누르면은 보이스피싱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누르지 않으시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콘서트 티켓 예약은 딱 한 곳 11월 20일 오후 8시 인터파크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 사전 예약이나 다른 예매 방법은 없습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왔거든요. 티켓 예매하기가 어렵고 간절히 가고 싶은 그런 팬들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여기 문자를 발견하시면 궁금하다고 해서도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삭제를 해버리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브런치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말하자면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 글을 쓰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글을 올리는 그런 플랫폼인데요. 거기에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영화 I am here the 스타디움을 보신 분의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임영웅 아티스트 팬이 아니시고요. 아내 되시는 분도
팬이 아니시래요. 그런데 추석 연휴 때 우연히 임영웅 아티스트의 콘서트 실황 영화를 보고 본인의 소감을 쭉 적어주셨는데 굉장히 멋진 소감이어서 제가 오늘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요, 김성일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제목은 임영웅에게 배우는 인생 공부 3가지라고 하는 주제로 글을 쓰셨습니다. 이분이 에세이 분야 크리에이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여행이거나 관광이거나 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저자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공무원 생활을 한 10년쯤 하시다가 에너지가 바닥이 나는 걸 느꼈대요. 때마침 영국 연수를 다녀오실 수가 있어서 여행이라는 보물을 만났고 흐르는 시간 속에서 빛나는 점으로 남아있는 그런 순간은 인생의 고비마다 힘이 되었답니다. 40대를 보내면서 늦은 공부를 시작해서 2010년에 영상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시고요. 그간의 해외여행과 현장의 업무 경험을 살려서 2017년에 축제에서 일주일을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을 하셨고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봄날 30여 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나오셨대요. 산사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으로 브런치, 이 플랫폼에 여행과 일상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하셨는데 그러면서 일과 강의, 글쓰기를 병행하면서 일상 여행자로 느리고 여유로운 삶을 꿈꾸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한국관광협회 중앙회 상근 부회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님이시고 중앙대와 경기대에 출간하시는 교수님이자 글을 쓰시는 작가이신 김성일님이 쓰신 글입니다. 제가 이제 댓글을 남겨서 김성일님께 허락을 받았거든요. 이제 이 글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고 가셔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클릭을 하셔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임영웅에게 배우는 인생 공부 3가지. 추석 연휴에 아내와 함께 2편의 영화를 봤다. 이게 이제 9월 20일에 쓰신 거예요. 베테랑은 1편이 준 강렬한 기억이 너무 큰 탓일까? 거침없는 흥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번 2편은 우리에게 다소 실망스러웠다. 반면 임영웅 아티스트의 상암 경기장 콘서트를 보여준 I am Hero the Stadium은 대만족. 좌우 양쪽의 스크린 3면을 270도로 활용하는 스크린X 상영관은 콘서트 영화에 걸맞게 웅장한 무대 경험과 몰입감이 최고였다. 1인당 3만 원이 넘는 가격이지만 최저 10만 원 이상인 실제 공연에 비하면 매우 만족이다. 200석 극장에서 조조타임으로 8명의 관객이 봤어도 4만 명이 운집한 현장의 열기는 충분히 실감이 났고 여유 있게 커피를 홀짝거리면서 볼 수 있는 점도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몰리는 장소를 선호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부부가 함께 김성일님 부부께서 함께 영화를 보셨지만 딱히 좋아하는 연예인은 없으시대요. 이미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는 임영웅 아티스트라 해도 이분들에게는 남의 일 같았답니다. 그런데 웬걸 공연을 보고 나니 갑자기 임영웅 아티스트가 좋아지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배우고 싶은 몇 가지를 정리하면서 글을 쓰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다정함에 끌린다. 김이나 작사가는 임영웅 아티스트 음악의 특징으로 다정한 톤을 든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바로 이 다정함이 아닐까 싶다. 다정하다는 건 마음이 따뜻하고 인간적이라는 뜻이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매력적이며 호소력이 짙다. 또한 표정과 외모, 생활 자체가 성실하고 모범적이란 인상을 준다.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이겠죠. 이분은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딱히 관심이 있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는데도 영화를 보면서 그의 표정과 얼굴을 보면서도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살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용실을 운영하는 어머니와 함께한 삶이 몸에 배지 않았나 싶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평소 생활에서 다정한 청년의 모습이 느껴졌다. 상대 이름을 불러주고 꼼꼼히 식사를 챙겨주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손흥민 선수가 흥민형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후배들 또한 영웅형을 따른다고 한다. 사람이 유명해지고 신분이 달라지면 인간성 자체가 변하기 쉽다.
그의 사생활까지 알 수는 없지만 임영웅 아티스트가 그런 자신을 경계하며 관리하는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적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번 콘서트 실황 영화가 조우영 감독님 말씀처럼 콘서트 실황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인터뷰와 임영웅 아티스트의 그 삶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임영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다정하기보다는 까칠한 남자에 가까웠다. 친구도 몇 사람과 깊게 사귀는 편이다. 퇴직한 후 여유가 생기면서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면을 고심하게 된다. 출근할 일이 없는 요즘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은 아내다. 가사 분담을 열심히 하면서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자주 보내려고 한다. 아내분에게. 9월에 시작한 대학 강의에서는 37명의 수강 학생들 이름을 외우는 중이다. 친숙한 관계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정하려고 애쓰는 중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김성일님께서 아내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자주 표현하려고 하시고 대학 강의에서 만나는 학생들에게도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수업을 해주고 싶으셔서 이름을 이제 외우고 계시는 중인데 친숙한 관계가 아닌 누군가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 영화를 보시면서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 다정함을 배우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꾸준히 성장하는 아티스트. 임영웅 아티스트를 비롯한 트롯스타들의 장기는 바로 뽕끼다. 뽕끼는 트롯의 전유물처럼 생각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형 발라드나 케이팝의 여러 음악에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말한다. 트롯의 핵심인 애상과 비탄이 한국인의 한의 정서와 닿아 있기 때문이다. 뽕끼의 감각은 특정 장르 틀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국인이 선호하는 감상적, 통속적 요소가 강조된 멜로디나 리듬, 가창법의 감각을 두루 아우른다. 트롯의 핵심인 애상과 비탄이 한국인의 한의 정서와 닿아 있다. 여기서부터는 김성민님의 K-팝의 작은 역사란 책의 일부를 인용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대목만 보고 임영웅 아티스트를 트롯 가수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생각했었는데 뒤에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음악은 사람들의 가슴속을 파고들며 순식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감성에 우리를 빠져들게 한다. 그의 트롯은 구슬프거나 청승맞지 않으며 어떤 격조와 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양된 분위기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트롯 가수가 아니다. 지금 그의 음악은 발라드, 팝, 재즈, 힙합, 댄스곡까지 여러 장르를 넘나든다. 콘서트를 보시면서 임영웅 아티스트가 더 이상 트롯 가수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트롯 경연대회에서 1위에 오르며 꿈을 이뤘을 때 이제 더 이상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즐기며 꾸준히 성장하는 자신을 꿈꾼다고 말한다.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음악 작업을 하나씩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에게서 노래만 부르며 현재에 머무는 가수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진정한 아티스트의 모습을 본다. 네, 제가 그래서 임영웅 아티스트를 임영웅 아티스트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자신만의 음악 세계가 있어서 그 세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임영웅 아티스트란 호칭을 주로 씁니다. 인생에서 성공보다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한다. 다정함에 끌린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였고 두 번째는 꾸준히 성장하는 아티스트라는 점을 이분께서 마음 깊이 새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팬덤을 보며 나를 돌아본다. 팬덤을 보며 나를 돌아본다. 어떤 얘기일까요? 그의 이름에서 온 공연명인 I am hero는 우리 각자가 영웅이라는 의미도 전달한다. 흔히 영웅이라고 하면 나하고는 상관없이 멀리 있는 존재처럼 느껴진다.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인이나 마블 영화 속 슈퍼맨이 그들이다. 그의 팬덤의 이름은 영웅시대라고 한다. 임영웅 아티스트의 이름이면서 그를 사랑하는 팬 모두가 영웅이라는 의미를 담았을 것이다.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것처럼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저마다 자기 인생의 영웅이 된다. 모든 연예인, 유명인들이 그렇겠지만 팬들을 생각하는 그의 자세 또한 지극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임영웅 아티스트와 영웅시대가 남다르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영웅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기도 하지만 또 팬들과 함께 그 팬들도 영웅이라는 뜻으로 영웅시대라고 하는 팬덤명을 이해하셨고, 그리고 그 수많은 반짝이는 별들인 영웅시대를 품는 큰 우주가 되겠다는 임영웅 아티스트의 모습을 통해서 팬들을 생각하는 지극함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팬들을 생각하는 지극함이 느껴진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팬덤을 보면서 본인을 돌아보셨을까요? 연예인의 팬덤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도 팬이 있다는 걸 떠올리게 된다. 가족과 친구, 지인들이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삶의 자양분을 만들어준 소중한 사람들. 그들을 기억하는 건 중요하다. 임영웅 아티스트는 자신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열심히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도 자신을 돌보며 관리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 대목입니다. 내 삶의 진정한 영웅을 위하여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우리 자신이나 똑같은 건 하루 24시간을 사는 일이다.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는 건 각자의 몫이다. 저 멀리서 빛나는 스타를 우러러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스스로 영웅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내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일은 늘 지금 가까이에서 시작한다. 우리 시대의 모든 평범한 영웅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오늘도 활력과 행복으로 채워가길 기원한다. 네. 이분은 영상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작가이시기도 하고 여행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여행 작가이시기도 하고 글을 쓰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또 전직 공무원이시기도 하고요. 제가 이분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알 수 있는 이 에세이를 쓰신 김성일 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들을 보시면서 깊은 사유와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임영웅 아티스트에 대한 별다른 감흥이나 팬심이 없는데 우연히 이 영화를 보셨을 때 임영웅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것만 봐도 임영웅 아티스트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고 또 영웅시대가 얼마나 멋진 분들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영화만 보셨는데도 다정함, 그리고 팬을 향한 지극함, 그리고 끊임없이 성장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까지 느끼실 수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리고 갑자기 임영웅 아티스트가 좋아지셨다는 말에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임영웅 아티스트에게 배우고 싶은 몇 가지를 떠올리셨다고 하니까요.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콘서트 사전 예약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이 생길까봐 좀 조마조마하면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김성일님의 멋진 에세이를 읽고 나니까 마음이 또 차분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브런치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설명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김성일님의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는 창을 열어두겠습니다. 클릭하셔서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좋아요도 좀 남겨주시고 소감도 남겨주시면 또 좋은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클릭을 하셔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글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김성일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